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에 영상 자주 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 아,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도 연일 일사로 무척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요즘에는 뭐, 신당, 굿당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2월 선생님. 달이 조금 바쁘네요. 아, 네.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터, 네. 집이라는 터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근데 있죠. 여러분들이 또 어떤 터가 좋은지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터에서 또 중요한 이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조건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뭐 기와집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에 많이 살았는데요. 네. 요즘에는 다 아파트 시대죠. 네. 아파트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위아래로 살고 있고 옆에도 막 이렇게 건물들이 무수히 많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 서울 지역에서는 옆집이 너무 가까이에 있죠. 마당이 네. 없으니까 아. 너무 건물들이 촘촘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이요? 네. 어떤 파장이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뭐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거에 적용이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자기가 사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건물에서 거실에서 앞에를 봤을 때 그 창문이 있죠. 네. 거실 창문. 그럼 거실 창문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몇 도 정도 될까요? 한 90도 정도 되나요? 90도요? 180도 정도 되나요? 네, 180도까지도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보면 네. 180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거실에서 제일 큰 창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실에서 밖에를 봤을 때 우리 집 쪽으로 내가 사는 집 쪽으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중에 이렇게 모서리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모서리가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각형이잖아요. 네. 건물들은. 근데 그 건물 중에서 이렇게 삐따닥하게 있으면 나를 모서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 쪽에서 보면, 네. 내 쪽에서 보면 이 사각형인 건물이 삐따닥하게 정면으로 이렇게 똑바로 이쁘게 서 있으면은 그 모서리가 안 보일 텐데 네. 어디에선가 이 건물들이 삐따닥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그 모서리가 나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네, 모서리가요? 네. 네. 그게 격각살이라는 거예요. 아, 격각살. 네. 네. 격각살이라는 건데 여러분 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살이 있죠. 있죠. 좋은 살, 나쁜 살. 예전에는 나빴는데 지금은 좋은 살,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건물에도 살이 있어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격각살. 네. 근데 그 모서리가 나를 치고 있는 게 바로 격각살이거든요.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면요. 모서리가 나를 친다는 거는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살을 날린다고 하죠. 네. 살을 날릴 때 어떠한 이렇게 사람 형상의 지푸라기, 허수아비 같은 거, 네.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지푸라기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쓰거나 이래서 침을 막 꽂죠. 네. 아니면 막 칼을 꽂죠. 네. 그게 살을 날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왜 궁중에서는 많이 그런 걸 했죠. 서로 자기가 왕비가 되려고
장희빈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서도 막 살을 날리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이 살을 날리는 효과입니다. 아. 그 격각살이라는 게 사람에게 날리는 살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떠한 살을 날리는 그때만 살을 날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건물은 그쪽에 서 있잖아요. 네. 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모서리를 나에게 주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집에 있는 동안은 365일 24시간 계속 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네. 나를 향해서. 음. 그 살을 날리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네. 반드시 암 같은 병이 있죠. 네. 우리가 무서워하는 병이 아직까지는 암이 최고 무섭잖아요. 네, 무서운 병 중 여러 가지 하나죠. 암이 있죠. 네. 그 암을 걸리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 격각살이 있는 집에서는 반드시 살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옛날에는요, 아파트를 이렇게 똑바로 지었어요. 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런 식으로 똑바로 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Y자로 지어요. 니은자, 디귿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짓냐면 어느 면에서나 거실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남향이든지 남동향, 남서향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많이들 지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주 흉한 건물에 속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 터에서 어느 터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터로 인해서 건강도 얻을 수 있고 금전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모서리가 있는 격각살이 나를 보고 있는 그런 터에 살면은 건강도 잃고 금전도 잃는 거예요. 네.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터가 좋아도 정말 뾰족한 터가 나를 보고 있는 집은 흉한 건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삼가하셔야 돼요. 네.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다 그 환경 조건이 다 좋은데 그 격각살만 문제다. 그러면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창문에서 격각살이 보이는 쪽으로 해서 이 창문의 바깥쪽에 거울을 3개를 다는데요. 근데 세로로 달아야 돼요. 세로로요? 네. 왜냐면 건물이 이렇게 길게 세로로 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서리의 면을 따라서 세로로 바깥에 다는데 바깥에 달면 너무 위험하죠. 네. 갔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밖에서 달지 마시고 안쪽에서 다르셔도 돼요. 단 그 거울 면이 바깥을 향하도록. 네. 즉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오는 살을 네. 다시 그 집에 반사를 시켜서 돌려주는 거예요. 아. 그쪽이 살을 다시 맞겠죠. 네. 제가요, 이렇게 굿땅을 다니다 보면, 풍경이 있죠. 근데 어느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 왜죠, 선생님? 아니, 가다가 뭐가 반짝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 건너 쪽을 봤더니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건너 쪽을 봤더니 뭐가 반짝하길래 봤더니 교회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뭐 종교는 자유니까요. 제가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교회 건물이요. 삐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도끼날처럼 네. 이렇게 교회 건물 자체가 앞에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날이 서 있는 것처럼 도끼처럼 지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길 건너에는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 교회 건물에서 치는 아파트는요, 굉장히 흉한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살을 맞고 있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멋스럽게 지어진 건물이 다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살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도 잃고 금전도 잃기 때문에 그런 살이 보이는 곳에서는 절대 주거를 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가 사는 집의 거실에서 봤을 때 네. 약간 비스듬히 저쪽에서 보이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달면 되니까. 근데 정면에서 그것도 가까운 바로 앞 건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건물보다 너무 덩치가 큰 건물이 나를 치고 있으면 그거는 조금 삼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멀리서 있는데 나를 향해서 있는데 이렇게 격각살이야. 그러면 조금 그래도 피해갈 수는 있거든요. 그 먼 데는 거는 뭐 1km, 2km 이렇게 좀 멀리. 근데 한 500m 이내 막 이렇게 1km 이내에서 나를 보고 있으면 그 살을 많이 맞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주거를 하는 의식주 이 세 가지, 특히 잠자는 곳이 있죠. 잠자는 이 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격각살은 정말 조심하셔야겠다. 제가 터에 대해서 찍었는데요, 전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그런 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편에서는 그 격각살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뭐 거울로 반사를 한다는 단순한 원리지만 뭔가 어떤 기운을 희석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건물에 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뭐 조금 비방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또 다른 비방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영상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선생님. 네, 오랜만입니다. 많이 바쁘셨죠? 너무 바빠서 정말 이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전화가 많이 와요. 요즘에 영상 안 올라온다고. 네. 선생님 어떻게 되신 거냐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도 또 이렇게 짬내서 또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네. 또 영상에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직은 양력으로 12월인데요. 네. 겨울에는 별로 이동을 많이 안 하죠. 네. 우리가. 하지만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이제 봄이 되는데 봄이 되면 이사도 많이 할 거고 네.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동들을 하시겠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네. 게요? 네.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간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네. 집안을 조금 이렇게 수리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있죠. 네. 오늘은 그 동법, 동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동토 동법이요? 네. 네. 어떤 이제 시청을 해주시는 분께서 네.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네. 마침 또 이렇게 타이밍이 좋았네요. 어제 전화가 와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동법, 동티에 대해서, 동토에 네.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동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잘됐다 싶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동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동토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인데요.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은 동법, 동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네. 동법, 동토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왜 동법이 나고 동토가 난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게 되죠. 네. 이사를 하면, 물건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죠. 아니면 그렇죠. 이제 움직임이 있죠. 네. 이 집안에서도 이사를 가기 전에 벌써 집을 구해놓고 뭐 여기를 좀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짝을 고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변화를 만들게 되죠. 네. 네. 이사를 갈 때도 그렇지만 살다가도 우리가 이제 좀 불편하다 싶으면 문도 고치고 화장실도 좀 고치고 네. 이제 엄마들이 많이 쓰시는 이제 주방 싱크대도 좀 고치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수리할 때, 집안을 만질 때, 이럴 때 동법이 나거나 동토가 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혹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름시름 아프던가, 네. 아니면 조금 이렇게 조금 심하게 격하게 반응이 올 때에는 갑자기 급사를 맞아서 눕는다든지 아니면 3일 안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우리가 괜히 좀 아파. 아니면 하던 일이 좀 안 돼. 사업이나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일을 하는데 자꾸 꼬여. 일이 안 돼. 그리고 성사가 안 돼. 아니면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겨. 갑자기 이렇게 변화들이 생길 거예요. 네. 살다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운이 안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요. 네.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인 건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운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할 때 우리가 집안에서 생기는 이 동법, 동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든지 아프든지 아니면 꿈자리가 사납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꿈으로 굉장히 뭔가 불편해. 아니면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사고수가 자꾸 생겨. 사고수. 네, 교통사고도 사고죠. 여러 가지 이제 다니다가 이렇게 낙마수, 넘어지거나 하는 것도 사고수인데요. 사고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갑자기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에 굉장히 불화가 생겨요. 아니, 잘 살다가도 싸우거나 자꾸 불화가 생기거나 이 가족 간들의 가족 구성원 간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녀와 부모 간에 이렇게 마찰이 자꾸 생긴다든지 우리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말을 안 듣지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퉁명스럽게 변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네. 네, 그럴 때 집안의 동토 그리고 동법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동토가 나는지 동법이 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사를 했을 때 어떤 물건을 고쳐 우리가 집에서 문짝도 있고요. 네. 화장실도 있고요. 방도 있고요. 거실도 있고 이렇게 있죠. 여러 네. 가지 이렇게 환경이 있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서 화장실도 고친다든지 주방도 고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고쳐서 될 곳이 있고 안 될 곳이 있는데요. 네. 안 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무서운 곳이 있죠. 어디죠? 네. 제일 무서운 곳이 화장실과 주방이에요. 네. 네. 우리가 화장실을 고치거나 이 주방을 솔댈 때에는요, 뭐랄까, 예전에는 뭐 고사까지는 아니었어도 조금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죠. 네. 이 터신을 좀 다스려야 되거든요. 화장실에 측신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부엌에는 조왕신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실이나 부엌을 고칠 때에는 막 아무렇게나 막 고치면은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 신들이 조왕신이나 아니면 측신이 깜짝 놀래요. 왜 갑자기 나를 건드리지?
그러면 이렇게 화를 입게 됩니다. 나를 왜 자꾸 건드려? 그러면 이 가족에 불화가 생기는데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먼저 고하게 되고요. 아니면 비방을 쓰거나 방법을 이제 이렇게 강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을 고치거나 조항을 고칠 때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게 요즘에 여러분 중고 물건 많이 들이시죠? 네. 중고 물건 들이실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어느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고 물건은요, 되도록이면 안 들이시는 게 좋아요. 네. 일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아는 분한테 받는 거라도 그분이 만약에 조금 병이 자주 이렇게 아프신 분들 있죠. 네. 이렇게 잔병치레 많이 하시는 분들. 엄마들은요, 어머니분들은 이렇게 애기들 옷 맨날 사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애들은 쑥쑥 크니까 네. 친구의 애기들, 아니면 아는 분의 애기들, 아니면 사촌의 애기들 옷을 이렇게 받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받는 분이 돈도 많고 일도 잘 되고 건강도 한 분의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네. 하지만 좀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일이 자꾸 꼬인다든지 가족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든지 불화가 자꾸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입었던 애가 자꾸 조금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오실 경우에는요, 오면은 그런 영향을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아는 분의 옷도 물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모르는 사람의 옷은 더더욱이 위험하겠죠. 보통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옷들 구제로 많이 내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이 돌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새 거 갖고 내 마음에 들어도요, 중고 옷이나 이런 물건들은 안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특히나 이 목재 있죠. 나무로 된 물건들. 네. 나무로 된 물건들은요, 나무에 이렇게 귀신이 잘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위험해요. 네. 무서운 물건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뭐 중고 물건, 뭐 가구가 됐던 책상이 됐던 뭔가 이런 의자가 됐던 이런 거 아무거나 들이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건데 멀쩡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쳐서 쓰시는 분들 많아요. 들여서. 그런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쇠로 된 물건 있죠. 네. 쇠로 된 물건, 무조건 이제 이렇게 가전제품이라든지 쇠로 된 어떤 물건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도 정말 기운이 안 좋게 붙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돌로 된 거 있죠. 돌. 여러분들 수석 네. 많이 모집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그게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세요. 어차피 본인이 영업을 하실 거니까 네. 수석을 들여서 그걸 팔고 사는 판매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어디 가다가 만약에 바닷가 갔어. 근데 바닷가에서 돌멩이가 이뻐요.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집안에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모여지면요, 그 기운을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은 정말 이렇게 나쁜 기운, 나무도 그렇고, 쇠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돌멩이 한 개가 우환을 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믿겨지지 않겠지만 정말 어떤 엄마가 점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시름시름 아프시고 남편이 하던 일이 안 되고 막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주를 봐도 이분들이 망할 운이나 아픈 운이 아니에요. 근데 신령님이 그러시는 거죠. 집안에 동법이 났다. 동토가 났다. 물건이 하나 잘못 들어왔다. 돌멩이 하나가 잘못 들어왔더라고요. 네. 안 믿기시죠, 여러분? 하지만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야만 알겠냐고요. 그쵸? 우리가 당하기 전에 막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는 드리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요,
집안에 이렇게 우리가 못을 박죠. 옛날부터 못 박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못도 하나가 쇠잖아요. 네. 쇠가 이렇게 구멍을 내게 되죠. 근데 그 집안에 흠집을 내는 건데 이 집안에서 그래서 동법이 나고 동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못 박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현관, 또 현관도 이렇게 마음대로 만지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미리 도배를 하고 가는 경우 있죠. 네. 미리 조금 수리를 하고 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팁이 있는데요. 기간을 조금 이렇게 텀을 두는 거예요. 너무 바로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3개월 정도 새 집인 경우에 우리가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새로 지은 아파트 있죠. 네. 아파트가 있으면 새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바로 입주하는 것보다는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들어가는 게 좋으세요. 네. 그게 동법과 동토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살고 있는 집 있죠. 네. 살고 있는 집은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조금 가른다든지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어디 좀 수리를 한다든지 문짝을 고치거나 어디 좀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텀을 두고 들어가시는 게 방법이라는 거. 네. 또 하나는요. 만약에 살다가 우리가 물건을 들이죠. 새 물건도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잘 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은 안 타세요. 새 물건은 괜찮은데 새 물건을 사도 하다못해 이런 컵 하나를 사도요. 이런 거에 의해서 동법이 나거나 동토가 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가물가물하죠. 신가물, 조상가물. 네. 점사를 보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운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세요. 네. 조금 이렇게 사주에 풍파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요. 이런 동법과 동토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새 물건이 들어왔을 때에도 조금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물건이 새로 들어오면 뭐 신발을 사든 옷을 사든 이런 컵을 사든 가전제품을 사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화장실에 3일간만 두세요. 네. 네. 3일간만 두시면 동법, 동토를 좀 막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요.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강하게 타시는 분들 있으세요. 뭐만 들여오면 자꾸 아프고 뭐만 들여오면 일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 물건 위에 소금이라든지 팥이 있죠, 여러분. 굵은 소금 있잖아요. 네. 굵은 소금 한 주먹. 그리고 팥 한 주먹. 이걸요, 비닐에 이렇게 수증기가 있으니까 좀 녹아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지퍼백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네. 그냥 비닐에다가 이렇게 굵은 소금 한 주먹, 이렇게 많이 떠서 한 주먹을 팍 넣어요. 그래서 묶어요, 꽉. 그래서 그 물건 산 거 위에다 올려놔요. 네. 또 팥 한 주먹. 우리 팥 있죠? 빨간 팥. 네. 팥을 또 한 주먹 비닐에 넣어요. 그래서 그걸 꽉 묶어요. 그래서 그 물건 속에 넣던지 아니면 그 위에 올려놔요. 이렇게. 네. 올려놓고 3일간만 화장실에 이렇게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 그 소금과 팥은요, 밖에 버리시면 돼요. 쓰레기에 그냥 버리셔도 되고요. 밖에 이렇게 확 뿌려서 버리셔도 돼요. 네.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임금왕자 있죠. 네. 임금왕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 이렇게 A4 용지 아무거나 이렇게 종이를 조그맣게 오리세요. 네모나게. 네. 사이즈는 아무 상관없고요. 네모나게 이렇게 조그맣게 오리세요. 오려서 거기에다가 빨간 매직펜 있죠. 네. 좀 굵은 매직펜도 좋고 뭐 얇은 매직펜도 상관없지만 좀 굵은 매직펜이 좋겠죠. 빨간색으로 임금왕자를 쓰세요.
네. 임금왕자를 쓰신 다음에 우리가 새로 들어온 물건 있죠. 좀 큰 물건들, 이런 거는 뭐 하나하나 조그만 물건에 다닥다닥 못 붙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큰 물건, 이런 책상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어떤 이렇게 큰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임금왕자를 쓴 종이를 이 물건 밑에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붙일 때 이 임금왕자가 밑으로 가게 붙이세요. 네. 바닥을 향하게. 그렇게 해서 붙이시면은 그것도 하나의 비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방들이 있는데 그런 비방들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런데도 이런 비방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비방을 써봤어요. 근데도 우환이 끓고요. 네. 아픈 사람이 자꾸 생기고, 자꾸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자꾸 하는 일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실 때는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동토를 잡으셔야 돼요. 네. 이 동토 동법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묵은 동토 동법은 이렇게 더 우리한테 애군액사를 주거든요. 나쁜 기운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기운을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봤는데 3일, 7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저희 같은 사람의 이렇게 힘을 빌리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인이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당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무당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빨리 시간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의 주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시청자 의견까지 수렴해 주셔서 네. 영상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꾸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기회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